일할 때 주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육아 후 복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전화 받을 때 저의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에 통화 내용에 집중을 못하거나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걸 누가 들을까 봐 얼버무리는 것 등 차라리 남들 없을 때 혼자 일 처리를 하면 천천히 잘해낼 것을 남들 듣는 앞에서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압도되어 오히려 안 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실수일까요? 근데 이런 거는 실은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죠. 누구나 겪는 일이지. 이제 그 육아휴직 하고 복직을 했으면 그냥 유출을 해봅시다. 그러면 30대 중반이지 않을까? 그 정도 봐야겠죠? 이게 실은 평가에 익숙한 거지. 전화 받을 때 어쨌건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도 실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고 통화 내용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듣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누군가 듣는 생각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야. 이게 일단 원인이죠. 그럼 이거는 이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통화 내용 집중 못한다. 누가 들을까봐 얼버무리는 거? 이거 다 여기에서부터 화살표 나가는 거죠. 내가 혼자 일 처리를 하면 천천히 잘해낼 것을 남들 듣는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결국 이 내 목소리를 남들이 듣는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도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만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결국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평가한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그리는 표 있잖아요. 표로 그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은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질문은 길었지만 결국 저거 하나란 말이에요.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 그럼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은 실은 과거에서부터 실은 이루어진 일일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했던 어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결과를 가지고 뭐 혼난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중심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게 이제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고, 평가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야. 왜냐면 저 어떤 평가가 곧 나에 대한 인정이니까. 그것이 곧 나니까. 평가가 곧 나다. 평가가 곧 나니까. 그럼 평가는 뭐예요? 평가는 결과야. 결과가 곧 나야. 평가가 결과인데 결과가 곧 나 자신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끊어낼까요? 저 평가 결과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거에서 이제 쭉 출발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쭉 나열하셨지만, 이 나열한 문제들을 화살표로 쭉 따라가 보면 그 문제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어쨌건 회사는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은 실은 평가 어떤 결과가 아니야. 나는 물론 굉장히 다양하지만 나 자신은 실은 저 평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자체가 나 자신일 수 있지. 나의 선택이자. 나의 선택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평가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우연의 일치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도 그 점수가 나 자신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내가 그 시험을 보려고 선택한 것, 그리고 그 시험 공부를 했던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과정이 나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 그렇게 누군가 말을 듣는 데서도 내가 이렇게 잘해.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다이어트를 조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결국 내가 자부심에 대한 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뚱뚱해요. 뚱뚱한 상황에서 밖에 나가.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지금 내가 이 뚱뚱한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야. 이거는 실은 지금 내가 뚱뚱한 이 현재 결과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뚱뚱한 상태지만 어제 배고픈 걸 참고 덜 먹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래 뭐 어쩔 거야. 나는 어쨌건 내가 다이어트 선택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언제 뭐 일 처리를 잘 못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나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나 자신이 욕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아직 부족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다르다는 게. 욕을 혼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일 이따고밖에 못해? 욕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나를 뭐랄까 비판하는 걸까지는 있겠죠. 근데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거는 그 하나의 과정이지.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시험 채점한 사람이 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잘하면 돼.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뭐 너 아직 뚱뚱해. 그래.
어쩐 결과야. 오케이. 근데 나는 거기서 선택지가 남아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를 조금 저 생각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은 조금 더 완화될 거예요. 저런 두려움이. 이게 결국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 과정을 통한 내가 어떤 과정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자부심이야. 그게. 그건 나만이 알거든. 네. 그렇죠. 그럼요.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 결국. 그게 그 자존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자존감이라고 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다 하지만 자존감은 남한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건 나만이 아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가 행복한 거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 내가 스스로가 멋있는 건지. 그래서 어쨌건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부족하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더 내가 지금 평가를 낮게 본다는 생각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안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시험도 그렇잖아. 시험도 내가 계속 성적이 나쁘면 자꾸 성적에 신경을 쓰고 어느 순간 컨닝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날씬하다가 살이 조금 쪘을 때는 살이 쪘네 어쩌네 막 불평을 해도 살은 또 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살이 쪄 있는 상태야. 그러면 좌절하면서 더 이상 뭘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괜히 하긴 싫은데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나 복직했는데 못 줄 거예요. 복직했으니까 뭐 좀 못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복직을 해서 또 하고 있어. 그럼요. 육아할 때도 참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게 마찬가지야.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일을 꾸준히 했으면 잘했겠지. 근데 나는 그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또 왔어. 그러면 좀 못할 수도 있지 뭐. 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욕먹는 과정에서도 어쨌건 아이와도 이렇게 그 행복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왔는데 뭐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실은 어려운 일인데